네, 성투! 여러분의 포트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전투주 조교 정수환입니다. 금요일에 이어 오늘도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해피 먼데이인데요. 더 해피할 수 있게 오늘 신광석 교관과 함께합니다. 네, 성투! 네, 성투! 네, 오늘도 정말 반가운 반등장 다행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등장 이번 주간 또 뷰를 예상하셨는데 전망이 정말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관님 또 한편에서는 잠깐의 반등이다. 오히려 지금 좀 팔고 수익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의견과 그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교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수익이 아니실 겁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물타기도 제대로 못 하셨을 거고 아마 2,500 정도에서 물타기가 좀 많이 들어가셨을 텐데 그 물량들이 조금 사실 2,300까지 가다 보니까 거기서 로스컷이 나온 물량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반등이 좀 시원치 않게 좀 느껴지신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전장 상황을요, 지난번과 동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매수세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 매수세 실종. 어떤 포인트로 오늘의 시장, 오늘 반등장이 나오는데 매수세 실종으로 표현해 주신 겁니까? 사실 반대 매매가 많이 나갔다라고 하면은 매수세가 좀 과감하게 좀 많이 들어오던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무혈 입성이라고 좀 표현하는데 성이 비어있는, 호가창이 비어있는 거죠. 그래서 좀 들어와야 되는데 보면은 호가창이 두터운 종목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반등이 나올 때마다 팔고 나가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지금 수급도 보면은 수급 한번 오른쪽에 한번 잠깐 띄워주시면 외국인들이 별로 안 사요, 지금. 그러니까 반대매가 많이 나왔으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호가가 얇으면은 글쎄요, 지금 2천억 정도 잡히는데 한 5천억 이상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지 뭔가 바닥을 찍었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하는데 매수세가 그렇게 마음에 드는 매수세가 아니다. 근데 특히 이제 과대납폭 대형주들 위주로 그냥 이유 없이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뭐 디램 스팟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삼성전자 반도체 공부 많이 하시면 아시겠지만 큰 변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졌던 부분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은 프로그램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금리 인상 75bp 앞으로 또 하겠다, 한 번 더 할 가능성들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립금리를 이제 3% 넘게 이제 연준에서 가이던스를 제시했으니까 그에 맞춰서 미국장과 더불어서 똑같이 빠지는 부분들은 당연히 선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선반영이 된 건가 아니면은 되고 있느냐의 차이인데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요. 근데 여기다 중요한 게 뭐냐면 플러스 QT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겠죠. 예. 대부분 QT가 좀 많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QT는 이미 반영된 거 아닌가 했는데 오히려 금리 인상보다 조금 더 시장에 뭔가 악재를 받아줄 수 있는 게 QT가 계속 유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선반영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좀 표현해 드리고 싶고요. 자료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영국은 경기 침체 들어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유럽의 그 주요 국가들 대상으로 PMI, 그러니까 제조업 관련된 지표를 지난 주말 전에 나왔는데, 네. 보시면 그 예상치 대비해서 대부분 하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포리캐스터의 예상치인데 실제로는 실제가 뭐 지금 보시면 유럽의 그런 뭐 프랑스라든지 독일, 뭐 유로존, 뭐 영국 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국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다 하회, 빨간색 하회 다 뜨죠. 전반적으로 지금 에너지 대란까지 나온 상황에서 소비까지도 위축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유럽은 지금 조금 많이 힘든 상황에 놓여 있고 앞으로 더 힘들 거다, 연말까지.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OECD 경기 선행준수인데 이걸 보면은 우리가 지금 반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볼 텐데 좌측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절, 네. 이때는 모든 무역들이 다 통제됐기 때문에 그쵸. 다 그냥 급락, 지수 급락 나오고 모든 자들 급락 나왔고, 지금 보시면 세 가지가 있어요. OECD 토탈에 대한 지표, 그리고 미국, 그리고 여기 파란색이 우리나라거든요. 코리아라고 돼 있죠. 근데 지금 보면은 미국이랑 OECD 토탈 국가 대비해서 예상치가 많이, 그러니까 요때죠. 요때. 그러니까 한 10월, 작년 10월부터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그리고 연말에는 또 미국 대비해서 또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쭉 꺾였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 주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많이 빠졌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게 여기에 답이 나와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선행지수가 지금 많이 타 국가들 대비해서 많이 하회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돌아가는 패턴이 나와야지만 제대로 된 반등이 예상할 수 있는데 아직 이게 이제 다음 달 7월 10일
때 7월 둘째 주에 나오거든요. 7월 둘째 주에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그 결과가 중요하지 않을까. 7월 10일 날 둘째 주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이게 이제 살짝 여기서 V자로 약간 좀 틀은 모습이 좀 나오면 제가 볼 때는 그때는 과감하게 반등장이라고 저는 외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이제 조금 아직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또 다시 또 추가적으로 하락 조정이 된다. 라고 하면 또 지수가 또 그쵸, 2차적인 밀리겠죠.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혹시 교관님은 이 지표가 좀 상향으로 바뀌는 곡선을 가려면 가장 큰 재료가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이죠, 중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중국이 잘 돼야 되고 중국이 리오프닝 분위기로 계속 밀고 가야 되지만 우리나라가 중간에서 좀 마진을 남겨먹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이 좀 잘 돼야 뭐 전체적으로 다 좋은 건 좋죠. 다 잘 되면 모든 나라가 잘 돼야 되지만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뭐 냉전 시대 얘기하고 신냉전 시대에다가 뭐 그리고 또 원수기 두창까지도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아직은 뭐 해결되지 않은 미지수가 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작년 7월부터 시장이 꺾였던 게 경기선행지수가 이제 꺾이면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네요. 우리나라가 여기 가장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마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가 OECD 국가들 뭐 중 대상으로 1위의 뭐 상승률을 그쵸. 보였고 얼마 전에는 호재가 쏟아졌었죠. 떨어지는 1위에 또 찍혔다. 코스닥이 특히. 그래서 그게 이제 그쵸.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7월 둘째 주 아마 다다음 주인데 이때 이제 V자가 반등 나오면 그때는 저는 과감하게 당연히 매수콜 의견 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 꺾인다? 그럼 추가적인 하락 나올 수 있는데 그럼 그때까지는 뭐 할까요? 지수가 뭐 해야 어떻게 됩니까? 할까요? 그러니까 반등이 제한적인 거죠. 반등이 제한적이어서 박스권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이전에 전저점 한번 이탈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반등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은데 네. 가격 정가를 하는 기업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오. 왜냐하면 소비가 침체되고 수요가 파괴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 정가, 그러니까 소비가 돼야지 뭐 가격 정가를 하겠죠. 그쵸.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소비를 해야 되는데 가격 정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이익치가 보장을 못 받으니까 그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또 금리 인상과 더불어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소비가 뭔가 촉진될 수 있는 뭔가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 수요일 날 파월 연준의장이 또 등판합니다. 인터뷰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이 변곡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전장 상황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또 이렇게 짚어본 포인트들이 사실 희망보다는 어떤 제한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교관님 이 수요일의 연설 조금은 희망의 시그널을 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까? 그건 모르죠. 뭐 제가 뭐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을 읽으면서 그렇게 뭔가 연설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달래주지 않을 수도 있다. 할 만은 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일 날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조금 꺾일 수 있다는 거죠. 미국도 좀 많이 올라갔으니까 최근에. 그쵸.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정이 또 올 수 있다. 수요일이 변곡점이다라는 포인트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좋습니다. 일단 전장 상황 매수세 실종을 이렇게 키워드로 제시를 했는데 그렇다면 지난 작전들, 종목들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 또 저격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녹십자 MS인데 사실 이때 교관님께서 주말에 뉴스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비상사태 선포가 사실상 되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오히려 확산세는 더욱더 짙어진다는 보도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게다가 또 오늘 올라가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4,000명 이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이상 뭔가 이제 아직은 통계적으로 잡히지 않으니까 WHO에서도 아직은 아니다. 좀 2주 정도의 시간을 한번 지켜보자. 맞습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런 종목들이 막 또 오늘 하한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텐데 이게 약간 좀 그런 거죠. 2년 전 코로나 때도 약간 그런 식으로 WHO에서 그쵸. 얘기하다가 뒤늦게 이제 발표가 나왔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시장이 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도 뭐 그래도 뭔가 이제 급락이 안 나오고 그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숭이 두창이 저도 그냥 그러니 했는데 이게 코로나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걸린 사람들이 숨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대부분 성적촉으로 그쵸, 인해서 그쵸. 약간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항에 입출입할 때는 PCR 검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검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더 탈의하지 않는 이상은 그쵸. 다 모르고 은폐 그리고 가능성이 더욱더 그렇죠. 높죠. 그리고 사실 이번에 우리나라 국내 확진자도 많이 고민을 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밀접 접촉자가 40명이 넘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게 뭐 호흡기로 감염된다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좀 무서운 거죠. 그런 그쵸. 부분들이. 그래서 저도 처음엔 쉽게 생각했다가
이게 뭔가 성접촉이라든 이걸로 전염이 된다고 일단은 가정이 좀 두고 있기 때문에 다들 숨기는 분위기로 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아마 원숭이두창이 이제 뭔가 대상포진 같이 이제 얼굴이라든지 등 이런 데 나기 시작하면은 사실 이게 흉터가 남거든요. 그래서 아마 물론 우리나라에 3,500만 명 분의 그런 백신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과연 우리가 조금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주가 상승을 뭔가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그래서 말씀드렸고 저는 뭐 여기 지금 초록색 라인이죠. 62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이게 재료가 소멸됐으면 이게 쭉 꺼져야죠. 이런 식으로 7,000원 이탈로 해서 손절 딱 잡혀야 되는데 손절가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제가 이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날.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은 아직은 좀 때를 기다리는 것 같지 않나. 그러니까 시장에서 뭔가 원숭이들차에 대한 우려감들이 아직은 남아 있는 것 같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떨어진다. 만약 시장에서 조정이 좀 나오면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인버스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아직 목표가 도달, 손절가 터치 안에서 보유 의견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그 우려감들이 그 확산세가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점에 무게를 좀 더 두고 홀딩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나라의 어떻게 지표의 바로미터가 되는 종목이죠. 삼성전자 리뷰를 해볼 텐데요. 일단 장기 투자 관점으로 매수 의견 리포트도 꽤나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교관님의 뷰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일단은 바닥을 여기서 찍어줬고 그다음에 그쵸. 손절가도 계속 제가 밑으로 내렸어요. 58,000에서 내려서 버티자고 해서 결국은 버텼다가 지금 이제 매수했던 가격대 근처 왔습니다. 지금 6만 원에서 제가 콜 의견을 좀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반등이 과연 나올까? 이게 이 종목이 제가 계속 리뷰를 해드리는 게 어차피 지수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 노란색이 6만 2, 3천 원까지 열려있거든요. 요 라인까지 올라오면 지수가 한 2,500 근처까지 그쵸. 올라올 건데 또 오늘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외국계들이 또 프로그램 매도 또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전에 전저점을 다지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인 건 사실이다. 그래서 아마 혹시나 이 종목이 이전에 전저점을 다지고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 대응하시는 측면에서 그러면 지수도 비슷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그쵸. 같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일단은 데드캣 바운스로 보고 베어마켓보다는 짧은 데드캣 바운스를 좀 보고 삼성전자 주가가 과연 이전의 전저점을 이탈하는지 56,800원이거든요. 여기 구간을 한번 보시면서 계속 삼성전자 가지고 지수 리뷰해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일단은 홀딩 의견 네.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저점 이탈하는 일은 사실 정말 더 이상 이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이게 지수의 바로미터니까 우리 시장이 조금은 탄탄하게 2,500포인트까지는 좀 도달을 해서 투자 심리도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삼성전자 역시나 홀딩 의견 여러분 긴 호흡으로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리뷰를 해봤고요. 자, 일단 오늘의 저격주도 한번 만나봐야 될 텐데 전장 상황이 매수세 실종이었습니다. 그럼 이 실종된 와중에 어떤 작전명이 또 필요한 겁니까? 아까 제가 슬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작전명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혈 입성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혈 입성. 자, 타격감 없이 그럼 손실을 좀 줄이고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될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로 결국은 준비해 뭐냐면 이 의미가 피를 흘리지 않고 성을 들어간다는 그쵸?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호가창, 그러니까 매물이 나오는지, 매물이 추이가 많이 됐는지. 그러니까 이전에 2,600에서 깨서 지수가 그냥 거의 2주 동안 쭉 밀렸잖아요. 그래서 반대면 회피 물량도 나오고. 그쵸?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 상대적으로 호가가 조금 얇은지 이 포인트를 좀 가지고 종목을 갖고 나왔다. 그러니까 호가가 텅텅 비어 있는 것보다는 이전 막 호가가 뭐 예를 들어서 2,600 깨기 전에는 반대면 나가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2만 주, 3만 주씩 걸려 있던 호가가 예를 들어서 1,000주, 2,000주밖에 안 걸려 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조금 더 뭔가 정책적인 매력이라든지 뭔가 뉴스 플로우가 나올 때 금방 좀 튈 수 있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포인트로 두고 과대 낙폭, 다 과대 낙폭이죠, 종목들이. 그 안에서 호가창이 이전 2주, 3주 전 대비해서 굉장히 얇아진 종목, 이런 종목들이 우리가 앞으로 이번 주 내내 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아마 계속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나온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잠시 뒤에 종목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과대 낙폭에 따른 단기 반등이라는 포인트가 있는데 사실 뭐 개인적으로 교관님 저는 이거 가장 어렵습니다. 단기 반등. 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고 조금 올랐을 때 바로 나오거든요, 겁나서. 그래서 이거는 정말 여러분 교관님과 함께 해야 끝까지 조금은 저보다 겁을 덜 먹고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에 저격해야 됩니까? 제가 예전에 많이 밀었던 종목이었고 결국 그게 갔어요. 재저격입니까? 네, 제저격인데 많이 떨어져가지고 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정책적 모멘텀도 있어서 정책 모멘텀이고요.
이 종목은 아마 UAM 관련주를 갖고 왔어요. 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제가 UAM을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도 UAM이 가기 전에 많이 밀었고 그 자리까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세 초입까지. 종목은 테크, 네온테크라는 종목을 오늘의 저격주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저격주입니다. 네온테크. 아까 포인트처럼 호가창이 좀 얇은 아입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얇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얇은 섹터가 어디냐면 두꺼운 섹터가 뭐냐면 반도체 소부장이에요. 아직도 매물이 특히 PCB 쪽 보면 그렇죠. 매물이 엄청 쌓여 있거든요. 진짜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반등 나올 때 일단 이 정도 물량만 털고 가겠다는 의지가 좀 담겼는데 이 종목 호가가 그나마 이전보다는 많이 얇아졌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지금 호가도 뭐 10,000주, 20,000주씩에 몇 개 걸려 있긴 한데 대부분 이제 2,000~3,000주의 호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갖고 왔다. 원래 네온테크가 UAE 한창 할 때 차트 한번 보면서 간단한 말씀 드릴게요. 차트 한번 볼게요. 언제냐면은 이전에 막 UAM 관련 정책 모멘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콜 외쳤을 때가 바로 이때였거든요. 제가 이때 가지고 나와서 이때 한번 팔고 나와서 그 다음에 안 맞습니다. 건드리지 않았습니까? 더 가서 놀림도 받았지만 이때 지금 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이때 이제 그 물리신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본전 너무 늦게. 가까이 오면은 뭔가 호가가 그래서 호가가 10,000주, 20,000주씩 막 갑격이 쌓여 있어서 좀 무겁죠. 무거웠던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몇 개의 호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000주, 3,000주 이렇게 걸려있기 때문에 네. 뭐 4,000원짜리 종목 치고는 거래대금을 봤을 때는 그나마 얇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멘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산업용, 특수 목적용 드론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누리호가 멋지게 이제 발사에 성공하는 모습,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위성 교신까지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우주항공 플러스 이제 UAM 결국 이제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집중이 되고 있는 시점에 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정부에서는 모빌리티 진흥원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에 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빌리티가 이제 UAM 자율주행 관련된 두 가지 섹터에 대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쪽으로 계속 정책의 테마가 몰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누리호의 발사 성공에 따른 이 실증 사업 이런 우주항공 모빌리티라든지 뭐 UAM 관련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산안이 증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과대 납폭에서 그나마 이때보다 호가가 많이 얇아진 상황에서 거래 대금이 지금 많이 말렸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저는 충분하다. 왜냐하면 제가 2달 전에 가지고 나왔을 때 가격대예요. 지금 딱 이 가격대거든요. 그러네요. 이때잖아요. 이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뭐 이 종목의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격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차적으로 일단 5,000원을 상회하는 지점이죠. 여기 120 이동평균선인 5,290원 선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5,590원 선을 좀 짧게 잡고 그래서 아마 여기에 이 갭자리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갭자리가 있는데 여기까지 매물대가 조금 비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좀 매물대가 많다. 그래서 여기 전고점 넘어가려면 뭔가 좋은 뉴스 플로우가 나오면은 팍 튈 텐데 그러기는 쉽지 않다.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서 요 매물대 근처까지 이 밴드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1차, 2차 나눠서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타이트하게 4,200원 선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가격전을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UAM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로도 또 구분이 되어 있는 네온테크 제저격주로 함께 했습니다. 특히나 누리호 관련된 기대도 받을 수 있는데 사실상 그 모멘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발사를 기다리고 있는 또 국내 우주선이 남아 있으니까 그 기대감까지 반영돼서 주가에 고스란히 상승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혹시 교관님 오늘 추가 교육 있습니까? 네, 오늘 장 끝나고 여러분 너튜브에다가 MBN골드 신광섭이라 검색하시면 공개 방송 참여 가능하니까요. 저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날 장 끝나고 진행하니까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 거고 파월 등판 관련된 부분들 그날이 이제 변곡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조정받고 다시 가는지 아니면 다시 또 전저점을 이탈하러 가는지 그 관련된 부분들 말씀드릴 테니까요. 장 끝나고 여러분들 너튜브 MBN골드 신광섭 검색하시면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럼 교관님 짧게 예고편으로 그 변곡점을 대비하기 위한 투자자의 가장 좋은 자세는 뭡니까? 수요일 전에? 오늘 자세요? 네, 자세. 자세는 적극과 방어? 자세는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하, 그거까지. 네. 네. 적극적 방어를 떠나서 추가 교육에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신광섭 매니저의 전투주는 단기적인 트레이닝 지향합니다. 투자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반등장 끝까지 한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성, 투! 투.